장삐쭈님 채널에서 연재 중인 애니메이션 신병에 등장한 최일구 상병이 영창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허구의 스토리에 등장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행동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실제 사건과는 연관이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즌1 끝 무렵 자신을 욕하는 최일구 상병의 험담을 듣고 결국 탈영을 하게 된 박민석 이병. 최일구 상병도 최소 분대장 영창감이라며 걱정했던 사건인데요. 박민석 이병이 앙심을 품고 최일구 상병을 영창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다면 과연 보낼 수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석 이병의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나는 하사, 삼촌은 대령이자 여단장, 아빠는 3스타이자 군단장인 뼛속까지 군인 집안입니다. 이것으로 사건이 중간에서 무마되지 않고 잘 보존하여 원하는 강도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관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탈영 사건뿐만 아니라 매 사건의 발단의 중심에 있었고 최후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이 선임으로서 부조리를 행한 전력이 완벽하게 0이죠.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볼 때 그저 굉장히 청렴한 한 명의 피해자로 보이기 최적의 조건인 것이죠. 게다가 평소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다고 곧잘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은 싫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탈영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건들에 대한 호소력이 더 강할 겁니다. 이번에는 최일구 상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대에서 분대장을 맡고 있고 따라서 후임들의 작업에 대한 조언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중재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죠. 하지만 이전에 자기가 저지른 모든 부조리가 상부에 전달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겠죠. 그가 저지른 사건들을 하나하나 따로 분석해보면 처음 박민석이 전입을 왔을 때 선임에게 뒤통수 때리기를 강요하고 계급을 속인 상태로 상대방이 상급자의 뒷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당사자와 직면하는 상황에 노출시켰죠. 명백한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할 때 김상훈 일병이 자고 있었냐고 물었는데 만약 실제로 자고 있었다면 이는 근무 태만이죠. 박민석 이병이 군가를 외우지 못하자 임다혜 이병과 김상훈 일병을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당장 내일까지 외우지 않으면 그걸 뒤지는 줄 알아라 라고 했는데 얼차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차려를 시켰으므로 직권남용을 통한 가혹행위가 되고 자연스럽게 폭언역솔도 저질렀죠. 여러분, 군 부조리를 척결한다고 한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할 때가 있었죠. 동기생활관을 만들고 계급 단계의 축소와 같은 정책들이 언급될 때 그때 대령급 이상의 장교분들이 회의하면서 리모컨을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도 회의를 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만약 최일구 상병이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만 항상 시청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쩌면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군대는 자기 방이 없습니다. 거실이 침실이고 내 방이 옆사람 방이에요. 그리고 그 옆사람은 10년 전 기준 약 15명이었죠. 그런 환경에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1년 이상인데 그 기간 내내 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미칩니다. 그나마 요즘은 핸드폰 사용이 허가돼서 덜하지만 신병의 배경이 되는 10년 전 군대의 환경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채널 독점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멈추면 좋았겠지만 격투기 기술을 시험해 본다면서 하기 싫다고 말한 박민석 이병을 포함해서 임다혜 이병까지 격투기 기술 교보제로 사용하다가 결국 임다혜 이병의 왼쪽 팔을 탈구시키기도 했죠. 이로 인해 임다혜 이병은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부대에 남아있어야 하는 임다혜 이병에게 넌 빠져서 존나 좋지 와 같은 발언으로 비아냥됐으므로 또다시 가혹행위와 폭언역설이 추가됐습니다. 행군 중에는 후임의 수통을 뺏으며 압수라고 했고 강제로 콜라와 환타를 뺏어먹었죠. 더군다나 이 음료들도 물이 아닌 돈을 주고 구입한 개인 물품이었으므로 금품 갈취가 될 수 있죠. 게다가 본인이 메고 있는 군장 속에는 빈 박스들만 가득했으며 이를 김상훈 일병에게 강제로 들게 만들기도 했으므로 군 기강 해이, 가혹행위가 추가됐습니다. 특히나 소대장에게 짬찌, 씨발 등의 단어를 섞어서 무능함을 조롱하는 폭언욕설을 했죠. 이 경우에는 군법상으로는 상간모욕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욕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확보가 됐으므로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를 찍게 만드는 건 역시 박민석 이병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험담을 함으로써 탈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활을 해왔음에도 지금까지 군 생활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건 근본적으로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분대장 임무를 무리 없이 잘 소화하고 있고 분대 결산을 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고 있어요. 병장이 자신의 트윅스를 찾을 때도 박민석 이병에게 자신의 카드를 써서 트윅스를 사오라고 시키고 자신은 당직병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임무의 우선순위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탈영병을 수색하는 장면에서도 옆소대의 박민식 일병을 알고 있는 장면에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박민석 이병을 위해 라보떼를 챙겨오는 장면을 볼 때 평소에도 알게 모르게 챙겨주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최일구 상병의 행동들이 보완될 수 있었던 거겠죠. 박민석 이병도 굳이 어색해지지 않고 시즌2에서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있으며 소대장보다 최일구 상병을 더 신임하는 박민석 이병을 뿌듯하게 바라보는 최일구 상병을 보면 둘 사이의 관계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아직 미필이신 분들이 명심해야 할 건 근무만 제대로 하면 나도 좀 장난을 짓궂게 쳐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최일구 상병을 이해하는 후임들이 있어서 다행이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굳이 군생활을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이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